그 유튜브로 하는 거죠 지금? 네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DI 프랩의 맥스 원장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학교들은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얼리 결과가 나왔고 지금 이 화면을 보면은 학교들마다 다른 형태로 이 애드미션 레터들이 발송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애드미션 레터를 받고 싶어 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하죠. 근데 오늘은 저희가 올해 받았던 애드미션 레터랑 뭐 작년에 받았던 애드미션 레터를 좀 비교하면서 이제 미국의 대학교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가를 좀 깊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인재상을 볼 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략은 아는 것 같아요. 뭐 공부도 잘해야 되고 활동도 잘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오늘 설명에 에서 좀 중심적으로 다루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학교들마다 이 애드미션 레터를 보낼 때 선택하는 좀 단어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도 있고 아니면은 학교들마다 선별해서 그 학교들만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단어들을 보면서 그러한 단어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학교의 인재상을 가장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학교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지, 그리고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학교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충분히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략 1시간 정도 진행되는 설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해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11학년 아이들은, 그 다음에 10학년 아이들은 앞으로 본인들이 지원할 대학교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이러한 키 단어들을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5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건데 이 키 단어들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단어들을 내가 원서에서 어떻게 표출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출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뭐 MIT도 있고 펜도 있고 브라운도 있고 뭐 코넬, 뭐 시카고, 스탠포드, 뭐 기타 등등 있는데 레귤러 발표가 나면은 보다 더 많은 학교들의 이제 합격증을 가지고 저희가 또 한 번 제가 진행을 할게요. 하지만 오늘 내용은 이 6가지 학교 외에도 저희가 이번 얼리에서 합격한 아이들의 애드미션 레터를 바탕으로 한번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미국 대학교 입시에서는 한국이랑 가장 다른 점은, 뭐 한국도 생활 기록부가 있지만 미국에서 가장 다른 거는 얘네들이 이 홀리스틱 리뷰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써요. 홀리스틱 리뷰. 어느 학교 뭐 본인이 관심 있는 학교 웹사이트를 가면은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합적으로 홀리스틱 리뷰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선발한다 라고 하면서 뭐 친절하게 리스팅을 해주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근데 결국 그걸 읽다 보면은 모든 게 중요하다라는 결론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중요한데 그럼 모든 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충족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홀리스틱 리뷰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아이템화이즈 하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좋아하고, 기타 등등의 우리가 tangible-하게 볼 수 있는 걸 중요시 여기는데,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focus on an applicant's likely success and contribution to the school community, 이런 문구가 모든 학교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공 가능성,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기여할 것이 무엇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이에요. 홀리스틱 리뷰도 좋고, 그 다음에 exceptional skills, outstanding academic performance 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학교들의 내용을, 그 다음 학교들의 내용이라는 거는 학교들의 공식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admission letter들을 통해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끝에는 요 2가지인 것 같아요. likely success and contribution, 즉 가능성이겠죠. 가능성과 기여도.
이 아이가 앞으로 그 성장할 가능성, 잠재력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첫 번째 척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은 이 아이가 그 우리 학교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지,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학교 입시에서 보는 거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무엇을 했는지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한 것들이 이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나타내냐가 훨씬 더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여러 개 활동을 했다고 해서 이 아이가 미래에도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학교에서 올 A를 받는다고 해서 얘는 위대한 학생이 아닙니다. 그냥 공부 조금 하는 아이예요. 아이가 뭐 SAT 만점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천재 절대 아니에요. 그냥 시험 잘 보는 아이예요. 그리고 아이가 뭐 AP가 10개 있다. 오케이, 리그레스한 그 수업은 들었지만 얘는 천재가 되거나 아니면 얘가 미래에 그 대학교나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아이의 이력서더라도 그 이력서를 본 다음에 이 아이가 과연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떠한 가능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미래를 안 쳐다봐요. 오히려 아이가 했던 거를 하나씩만 보는데 좋은 결과들이 있으면 좋죠. 좋아요. 훌륭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활동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록들이 과연 어떠한 인재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한 아이들은 과연 어떠한 미래가 꿈꿔지는지, 이러한 조금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원서를 분석을 해야지 그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홀리스틱 리뷰라는 거는 단순히 다방면에서 아이를 평가한다는 그러한 원론적인 얘기 말고도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다방면에서 아이를 평가했을 때 과연 아이의 5년 뒤 모습, 10년 뒤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요 질문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 입시 원서를 쓸 때 내러티브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What is my story? 그 스토리가 뭐냐면은 나의 과거의 스토리가 아니라 based on your, 그러니까 이 과거의 이야기를 나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홀리스틱 리뷰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큰 대전제를 잡았어요. 홀리스틱 리뷰가 평가하는 기준이고, 홀리스틱 리뷰라는 거는 과거 지향적인 평가 기준이 아니라 미래 예측적인 평가 기준이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학교들은 어떠한 식으로 이제 admission letter를 통해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 학교들마다 그 미국 원서는 되게 간단해요. 그 acceptance letter는요. 처음에 시작 자체를 congratulations가 안 나오면 그냥 떨어진 거예요. 네, 뭐 끝까지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첫 5단어 안에 congratulations라는 단어가 없으면은 defer 되거나 아니면 reject 된 건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 애들이 그렇죠. congratulations 하면 거기서 끝난 거죠. 나 붙었네? 끝. congratulations이 없으면 나 떨어졌네 해가지고 끝까지 안 읽어요. 끝까지 안 읽어요. 그런데 합격증에서 보면은 아니면 불합격증에서 보면은 먼저 congratulations 하든 단어가 나오든지 아니면 we regret to inform you 이렇게 해가지고 regret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두 다음에 나오는 이제 문구들은 뭐냐면은 올해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합격한 아이들은 당신이 합격했다고 하는 거고, 떨어진 아이들은 본인의 미래가 훌륭한 원서였지만 미안하다, 우리가 그 자리를 줄 수 없었다. 한 요 정도까지 읽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더 읽다 보면은 그 학교들이 왜 아이를 합격시켰는지에 대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설명들이요. 한번 봅시다. 같은 합격증 레터라고 해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한 6, 7개 대학교를 한번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하버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글을 읽다 보면은 중간 지점에 present extraordinary academic, extracurricular and personal strength, talent and promise of students. 여기서도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2개 있죠.
extraordinary.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지원해요. 근데 이 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 키워드 extraordinary 한 분야에 있어서 남들과 다른 그 특출난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작년 이제 그 가을에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대학교들은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가 그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봐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은 뭐냐면 하버드는 어차피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한 영역에서 특출난 모습을 보인 아이를 가져가고 그래서 에세이 질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유주제로 하나 쓰는 겁니다. 하버드는 그래서 extraordinary라는 거 나오고 또 끝에 보면 promise. 이것도 미래의 가능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하버드에서 나오는 거는 키워드 extraordinary 특출난 그 무엇 정말 특출나야 돼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다른 그 무엇. 그 다음에 promise for the future 미래의 성장 가능성. 이게 admission letter에 나와 있어요. 다음 거 봅시다. Stanford. We are inspired by your passion, determination, and accomplishment. 얘네는 inspiration이죠. 우리가 그러면 던져야 되는 건 뭐냐면은 Why are we inspired? What inspires us? 그 영감을 주는 게 뭐죠? 우리한테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우리한테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 스탠포드가 보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다방면에서 passion, determination, accomplishment 요 세 단어를 봅시다. passion도 태도고 determination도 태도고 그다음에 accomplishment는 tangible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스탠포드가 원하는 인재상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passionate about life 제가 요 표현도 많이 썼는데 그냥 it's not about passion for your academics 그게 아니에요. 학업에 대한 패션이 아니라 passion about life 다방면에서 아이가 passionate engagement가 있고 determination도 engagement죠. 그 다음에 initiative taking 그 다음에 sharing 이런 식으로 이 아이의 삶에서 고등학교 삶에서 다방면에서 아이가 진짜 적극적으로 열심히 많은 것을 했구나. 그리고 많은 것을 도전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삶을 즐길 줄 아는구나. 이러한 내러티브가 보이면은 스탠포드가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IT 볼게요. One of the most talented and promising students. 얘네들이 원하는 인재상 뭐냐면은 most talented. 즉 MIT 자체가 학업적으로 그 다음에 공업적으로, 공학적으로,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아니면 컴사적으로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탤런트는 필요해요. Talent in the sciences. 하지만 얘네들이 뭘 또 원하면은 promising student.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건데 promising은 아까 제가 오늘 계속 말하고 있는 그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거든요. MIT 질문을 보면은 솔직히 이 talent-based essay question이 반이고 promise-based essay question이 반이에요. 즉, academically demonstrate your exceptional skills, talents. 그게 학업적으로 아이가 이룬 그러한 내용을 물어보는 질문이 한 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promising 하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할 건지 그거에 대한 근거를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에세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본인의 그 퍼스널 애스펙트 보여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컨트리뷰션도 얘기하라 그러고 그래서 결국 MIT가 원하는 거는 여기서 말했던 탤런트 본인의 학업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그 탤런트를 보여줄지에 대한 근거가 그 인재상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펜 봅시다. 이 펜 같은 경우에는 Your commitment to personal excellence reflected through extraordinary potentials. 오케이. 이것도 보면 또 commitment 뭐에 대해서 dedication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또한 얘들도 끝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promising이랑 똑같은 inspired랑 똑같은 potentials 발전 가능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 학교를 내려왔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그 홀리스틱 리뷰에 대한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어요. potential promise 이 부분이거든요. 아이의 미래를 보고 싶은 거예요. 미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썼던 표현인데 그 아이가 어떠한 그 예를 들어서
그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서스테이너빌리티 쪽으로 간다고 칩시다. 요새 애들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는 아이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의 원서를 평가했을 때는 여기서 그 뭐 promise, talent, commitment 이런 potential을 보는 건 뭐냐면은 과연 아이가 봉사를 했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academically strong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 또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sustainability적인 측면에서 green development 쪽으로 가고 싶대요. 말은 잘하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does he have the potential to do this? Academically, yes. 근데 personally, 봉사활동도 많이 안 해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도 많이 안 해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탤런트를 남들과 많이 공유도 안 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인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 아이는 그냥 자기가 배부르게 먹고 사는 그런 이기적인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potential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딴 거 볼게요. 이제 학교들마다 또 특징이 또 나오는데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또 에세이 질문이 올해도 바뀌었습니다. 계속 점점 더 콜롬비아는 뭐냐면은 proud of the great accomplishments. accomplishments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리서치나 academic accomplishment 외에도 좀 something that stands out. 그 하버드는 좀 달라요. 그 얘네들은 extraordinary 한 거 하나만 필요해요. 근데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great accomplishments라고 해가지고 personal accomplishments, academic accomplishments 이 두 가지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 콜롬비아를 가고 싶다면은 이러한 결과 중심의 이력서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브라운 봅시다. 브라운이 되게 재밌는데 what you can contribute to the academic community but also 했을 때 먼저 얘네들은 유일하게 contribute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써요. 브라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일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리더를 원해요. 다양한 리더를 원한다는 것은 리더십 포지션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먼저 보는 거는 Do you have the skills to contribute?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냐 없냐 그 단어를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also extraordinary array of talents and interests. 자 봅시다. 하버드랑 비슷하죠. extraordinary academic extracurricular and personal 이게 하버드의 문구였다면은 브라운의 문구 같은 경우는 extraordinary array of 우리가 브라운을 하면은 가장 먼저 그 떠오르는 게 contribution, diversity하고 open curriculum이잖아요. open curriculum이라는 거는 하나에 빠지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아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여기서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extraordinary array of talents and interests. 그래서 브라운을 가려면은 narrowing down, microscopic하게 narrowing down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확장시키는 활동을 해야 돼요. 다방면에서. 그리고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되 그리고 다방면에서 학업적인 관심을 보이되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를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코넬 같은 경우에는 commitment to personal discovery and growth. 코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아이비 중에서도 조금 인기가 없는 아이비라고 해야 되나? 매우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학교가 코넬이에요. 근데 뭐 만만하게 볼 학교는 아닙니다, 절대로. 엄청나게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personal discovery and growth예요. 즉 코넬이 이제 인재상을 보는 건 뭐냐면은 지금 1등인 결과를 안 가져왔어도 나의 그 호기심이나 나의 발전을 위해서 committed 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나중에 대학교 와서 그거를 지속하고 졸업한 후에 더 많은 그 발전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철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넬을 가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힙스나 이런 데를 못 가서 코넬을 가는 애들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코넬 가는 아이들은 뭐냐면은 호기심이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실험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결과가 1, 2등이 아니더라도 되게 헌신적이에요. 그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얘네 이 학교의 admission letter에 그대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committed to personal discovery and growth.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카고 대학교 보면은 되게 재미없는 학교죠. 보면은 exceptional academic record. 유일하게 academic record 부분에서 이것만 강조하는 거는 시카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impressive accomplishments. 저도 여러 번 얘기했죠.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점수에 민감한 학교고 그다음에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장 한국적 입시와 일치해요. 점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시카고의 acceptance letter를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죠. exceptional academic record. 그다음에 impressive accomplishments.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그 제목에서 What do admission letters tell us? 이 안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 그 대학교 입시라는 거는 진짜 많은 사람이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접근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holistic review라는 이러한 ambiguous 하죠. 이러한 추상적인 그 평가 기준 안에 무엇이 있냐?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요소들을 봤을 때 어떠한 viewpoint, 관점으로 그러한 요소들을 평가하느냐에 있어서 이 admission letter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아이의 발전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1학년 아이들은 내가 무엇을 했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떠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냐.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그 COVID-19 때 제가 예측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ontinuity라는 단어를 썼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뉴욕에 계신 어떤 분이 되게 감사한 이메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저희랑 작업은 하지 않았지만 그 continuity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아이의 활동을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좋은 학교들 많이 합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와 작업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내용을 보고 작업하는 분들 중에서도 감사하던 메일을 많이 받는데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받았던 단어는 이 continuity였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continuity하고 sharing, 공유라는 개념과 지속성이라는 개념. 어떻게 보면은 올해 입시에서 이제 10학년 아이들의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컨셉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지금 11학년 아이들도 그러한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acceptance letter 안에서도 continuity하고 sharing 자체가 promising, talent, potentials, commitment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 가지고 또 다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admission letter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교의 가치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많은 학교들의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발전 가능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홀리스틱 리뷰를 볼 때 아니면 홀리스틱 리뷰를 평가할 때 이 발전 가능성, 잠재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홀리스틱 리뷰, 그 다음에 admission letter에서 나타나 있는 그러한 단어들, 그 다음에 학교들이 원하는 인재상,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1학년 아이들이 해야 되는 인재상들, 그 대학교에서 나타나는 인재상들은 어떠한 면에서 어떠한 단어들을 가지고 아니면 어떠한 키 컨셉이나 어떠한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하나씩 접근해 보겠습니다.